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택시 요금이 10%가 넘게 오릅니다. 6년 만에 인상이긴 하지만 최근 시외버스 요금이 크게 오른 뒤여서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의 택시 기본 요금은 2,800원입니다. 지난 2013년에 600원이 오른 뒤 멈춰 있습니다. 모든 물가나 이런 거 보면 1년에 몇 프로씩 상승하는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의 반절도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오릅니다. 전라북도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을 1,000원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5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운임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평균 인상률은 14%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7일 경과 후에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걸친 후에 택시 요금이 결정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이미 이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3.5%, 고속버스 요금이 평균 7.95% 오른 뒤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 때 타야지, 갈 때 타야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부담스럽지, 혼자. 또한 택시 요금이 오르면 시군에서 결정하는 시내버스와 국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팍팍한 서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탓에 야외 활동을 꺼리면서 소비는 줄었지만 오히려 돼지고기 수입은 늘었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에게는 갑갑한 노릇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200원. 하지만 산지 가격은 3,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할 때마다 농가는 오히려 9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돼지값이 폭락한 건 수입 물량이 급증한 데다 국내 돼지 생산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탓에 야외 활동이 위축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거쳐오고 또 겨울 지나면서 지금 상당히 소비층도 줄고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도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농촌진흥청이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팔을 걷었습니다. 농진청 산하기관 8개 구내식당에서 돼지고기 메뉴를 편성하고 판매장터도 열었습니다. 또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는 뒷다리와 앞다리 등 비선호 부위에 대한 가공 기술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이라든지 또는 뒷다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생햄,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햄을 만들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하지만 산지 고기값이 떨어져도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작은 만큼 40%에 이르는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목욕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요즘 같은 영농철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오후 3시 고창군이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 머리가 젖은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목욕탕 문을 나섭니다. 당연히 좀 오래까지 해야지. 근데 여기는 딱 3시까지 나와야 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 목욕탕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요즘 같은 영농철엔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목욕탕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오후 시간만 좀 길어지면 일 끝나고 나면 오전에 그것을 못해. 이 목욕탕은 1시간 늦게 오후 5시에 문을 닫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막 서둘러서 오신 거죠? 네, 지금 바쁘니까 너무 일찍 끝나지. 시골 사람들은 어차피 좀 일 늦게 하고 와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목욕탕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15년 27만 2천여 명에서 2017년엔 35만 8천여 명으로 2년 사이 8만 명이 늘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4, 5시면 모두 문을 닫습니다. 고창군의 경우 1년에 1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그 적자는 났었고요. 인건비 그 부분에서 아무리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그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의 작은 목욕탕은 모두 46곳. 허투루 집행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농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작은 목욕탕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상인들이 떠난 구도심의 빈 상가를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과를 내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의류 판매점들이 모여있는 군산 구도심의 영동 상가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 점포입니다. 인근 신도시에 조성된 상권에 밀리면서 180곳에 이르는 상가 가운데 100개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군산 지역 전체 상가는 12,000개로 이 가운데 3,000개가 비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들 빈 점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임대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청년 창업자들이 빈 점포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 창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료고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간판 제작비, 컨설팅비 해가지고 한 개 점포당 1,500만 원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유동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거점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 부족한 주차 공간과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운 임대료도 걸림돌입니다. 앞서 지자체마다 앞다퉈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몰 등 청년 창업 사업이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앞다퉈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동시에 전주에 찾아와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은 군산의 현안을 적극 돕겠다고 했는데 제3금융중심지 지원 의지는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권대성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내 조선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면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이어 군산을 중심으로 전북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모형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런 간접 지원을 통해서 임금은 좀 낮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높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전라북도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토 균형 차원에서 볼 때도 트라이앵글 구조로 갈 때 이게 진정한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돕겠다고는 했는데 정작 이해찬 대표는 기금본부의 위상만 언급해 지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얼핏 언론에서는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실제 부산하고 우리 전북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을 상반기에는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 안에서 빠진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도 정부와 깊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돈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행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북희망연구소를 전북도당에 설치하는 등 총선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전북은 이대로 가면 영원히 꼴찌를 면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제3금융 중심지가 큰 희망이지만 부산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전라북도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구해야 합니다. 공약을 폐기했는지, 공약을 여전히 지킬 의사가 있는지. 정부가 금융중심지 용역 발표와 추진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절된다면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군산 경제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평화당은 암울한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겠다면서 도당의 정책연구소인 전북희망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연구소장인 박주연 의원은 전주, 익산, 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광역시 추진과 금융중심지 지정 등 5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이거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북을 다시 살려낼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이 1년이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각 당의 총선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일회용품 제로화를 선언한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4일 개막합니다. 2012년 국제 공인 코스로 인정받은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에 올해 국내외 엘리트 선수를 포함해 만여 명이 참가하며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완주에 도전합니다. 남원시가 길향균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인삼 방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길향균은 인삼 뿌리 썩은 병의 발병도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검증됐다며 연작 피해와 병의 발생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삼 연작 장애와 병해충 발생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 남원산 인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 제로화를 선언한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5월부터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등산객이 방문하는 강천산에도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위탁기관과 투자 출연기관에도 일회용품 반입 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 문제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아파트는 봉동 모아엘가와 상관 지큐빌 아파트로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중 3시간씩 숙제 봐주기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갈수록 초혼 시기가 늦어지고 외국인 배우자를 맞는 비율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라북도 결혼 현황을 보면 남자의 초혼 연령은 평균 33.4세로 한 해 전보다 0.6세 높아졌고 여자는 30세로 0.3세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1%포인트 높아진 10.3%로 새로 결혼한 10쌍 가운데 1쌍 이상이 다문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김제시 백구면 만경강에서 잡은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해당 지역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전북에서는 6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의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와 15개 기업이 공동으로 2,580억 원을 투자해서 양식, 김 등을 가공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기로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025년에 단지가 완공되면 1,1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간의 보수 정비를 마치고 모레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전라북도는 1999년부터 진행한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와 수리를 완료하고 가설시설물을 철거해 석탑을 오는 23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마트 공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고정 작업을 하던 51살 이모 씨가 바람에 휩쓸려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고창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12.5m까지 나왔던 점에 미루어 이 씨가 강풍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어제부터 군산 25, 익산 16, 전주 10mm 등의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지만 낮 동안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 14도, 전주 13도, 정읍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주말인 모레 오후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